안녕하십니까. 20년차 실전 투자자입니다. 시장이 단 며칠 만에 정말 천국과 지옥을 오갈 때 우리 투자자들은 도대체 뭘 봐야 할까요? 오늘은 바로 그 격동의 한 줄을 자료를 통해 아주 날카롭게 해보해 보면서 이 혼돈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2026년 3월 마지막 주였죠. 우리 모두가 그 현장을 실시간으로 목격했습니다. 오늘 분석에서는요, 이 단 하나의 지정학적 충돌이 어떻게 전 세계 시장에 그야말로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는지 그 격동의 기록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 한번 보시죠.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가 또 갑작스런 유화 제스처가 나왔다가 이게 단 며칠 사이에 정말 숨가쁘게 오갔습니다. 시장은 말 그대로 하루하루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롤러코스터를 탄 거죠. 제 20년 실전 경험으로 볼 때는요, 이런 극심한 변동성이야말로 투자자의 이성적인 판단을 가장 심하게 흔드는 요인입니다. 시장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극적으로 덮친 건 바로 세계 경제의 혈액이라고 불리는 석유, 바로 유가였습니다. 에너지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그리고 이게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오자 유가는 그야말로 수직으로 솟구쳤습니다. 배럴당 94.8달러. 이 숫자는요, 그냥 단순한 가격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이라는 공포를 다시 불러오는 방아쇠였던 거죠. 이 유가 쇼크는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문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통화위기로 번졌죠.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을 그냥 내던지고 가장 안전한 피난처, 바로 달러로 몰려들면서 원화 가치는 1,500원 선을 속절없이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있는 원화 자산의 가치가 그만큼 허공으로 증발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번 사태의 핵심입니다. 시장은 지금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두 가지 극단적인 시나리오 사이에서 아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경기 침체를 불러올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곧 회복될 거다라는 기대를 놓지 않고 있는 거죠. 이 팽팽한 힘겨루기가 바로 우리가 느꼈던 그 살얼음판 같은 변동성의 정체인 셈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런 거대한 혼돈은 모든 걸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 좀 다릅니다. 이 혼란 속에서 아주 명확하게 승자와 패자가 갈렸다는 사실이죠. 보시는 것처럼 어떤 섹터들은 오히려 이걸 기회로 잡았습니다. 에너지 독립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가 딱 떠오르면서 신재생 에너지가 날아올랐고 원유 공급망에서 자유로운 기업들은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었죠. 위기 속에서도 이런 구조적인 변화의 흐름을 타는 기업들이 분명히 나타난 겁니다. 반면에 안정적인 공급망 그리고 예측 가능한 비용 구조에 의존하던 산업들은 거대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특히 원가 구조가 유가에 직접적으로 연동된 석유화학이나 항공업종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구독자 여러분, 이 지점이 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중요할까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거대한 파도 밑에는요, 사실 훨씬 더 거대하고 장기적인 조류가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단기적인 소음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바로 이 흐름을 봐야 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AI 혁명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 메모리 반도체 확보에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하냐면 아예 5년치 물량을 선수금까지 줘가면서 묶어두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이건 메모리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통 같은 혼란 속에서 구글이 폭탄을 하나 던졌죠. 메모리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 소식에 반도체 주가가 순간적으로 급락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제 포트폴리오의 반도체 비중이 상당한데 이 뉴스가 딱 떴을 때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기적인 소음일 뿐입니다. 이 슬라이드의 문장이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죠. AI를 구동하는 비용을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수십억 명의 새로운 사용자가 AI 생태계로 들어오게 되고 결국 전체 시장의 파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90년대에 개인용 PC가 보급되면 종이 사용량이 줄어들 것 같았지만 오히려 프린터가 보급되면서 종이 사용량이 폭발했던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결국 최종 승자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거대한 흐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탄소 배출 비용마저 금융 상품이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쉽게 말해서 유럽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미래에 내야 할 탄소세를 미리 고정된 가격에 사고 파는 일종의 보험 같은 상품이 등장한 거죠.
이건 단순히 환경 규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기업의 원가 경쟁력이 이 탄소 가격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금융 역량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신없던 한 주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르쳐주는 핵심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앞으로의 투자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머릿속에 새겨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세계가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로서 우리의 과제는 이런 단기적인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그 이면에 있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신호를 구별해내는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제 편이라는 이 새로운 시대 정신은 이제 모든 투자의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우리는 결국 이 슬라이드의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수준의 변동성을 이제 새로운 표준, 즉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을 통한 대응과 생존의 무대입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생존 전략을 세우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